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죠. 오늘이 9일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보면 8일차였잖아요. 단식 농성 8일차에 누군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으로 찾아왔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누굽니까? 네, 어제가 바로 그 8일째였는데 네. 이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에 네. 국회 본청 앞 그 천막으로 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던 거죠. 아하. 그런데 이 사과를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네.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때 그러면 당시의 모습입니다. 네. 뭐 어제 이 30대 폭행 피의자,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했던 30대 남성의 그 아버지란 분이 저렇게 찾아왔던 장면 한번 보시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정훈입니다. 가보시죠. 미안합니다. 애하고 같이 올렸는데 이게 아유, 뭐 얼마나 또 애 때문에 걱정입니까.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다 이해해서. 저는 뭐 미안하다는 말 외라 아무것도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니까 좀 보고 싶은 거 그래 이제 많이 빠졌어. 같이 또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또 실수하면 할 수 있는데 또 호적에 빨간 줄 알았기 때문에 안 거죠. 내가 선처될 수 있거든요. 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 밤늦게 앉아 집사람하고 왔는데 사과를 또 K 받아주시니까 처벌 안 되도록 뭐 최대한 그 협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웠을 때 없고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성격이나 제 성격에 그대로 오픈합니다. 배우고 있다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일단 면회를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면회 가도 좋다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저도 말하는 거는 너무 실례고 죄송합니다. 저렇게 어제 오전에 뉴스파이터가 아마 방송 중이었 좀 끝날 시간인가? 방송 중이었던 시간쯤이었습니다. 9시 40분쯤이었으니까요. 방송 중에 저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박 소장님, 네. 이 폭행 피의자의 그 아버지란 분하고 네.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랑 얘기 뭐 저희가 잠시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저 피의자의 아버지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 자리에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가서 사실 이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라고 사죄를 하는 거고 보니까 또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남자로서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듯이 아버지로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폭행범의 아버지 자식에 대한 어떤 죄의 대가를 같이 치르는 의미에서는 뭐 좀 혼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전 국민 앞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네.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저 순간만큼은 아버지로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보기는 좋았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순수하게 정말로 이해한다라는 것보다는 또 목적에 맞게 이렇게 마음 넓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기서 뭔가 굉장한 갈등이라던가 나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저 분위기가 이해는 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백 팀장님, 앞서 보여드린 영상 보니까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말 중에 또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게 뭐 좀 선처를 경찰에 부탁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뭐 네. 이렇게 좀 뭔가 자식 키우는 분들끼리의 어떤 좀 뭐 이심전심이랄까요? 좀 그런 걸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일반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 저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에 호적부에 보면 네.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면은 네. 호적부에 빨간 줄을 쳐가지고 이 구속된 일시라든가 어떤 범죄 제명이 기록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 의미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범죄 경력 조회를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지자체, 지금은 지자체라고 하지만 네. 시군 구읍사무소 같은 데서 네. 떼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범죄 경력 조회소가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중한 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공직에 나가거나 아니면 네. 어떤 공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아하. 출세에 지장이 있었죠. 왜냐하면 경찰서 정보과에다가 신원조회를 의뢰하게 되면 범죄 경력을 확인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같은 형태에서 범죄 경력자를 뽑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아마 그 폭행 가해자 아버지에게 네.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겠다고 하는 의미는 네. 내가 선처를 해줌으로 해서 네. 구속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구속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네. 있겠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진정성 있는 의미로 말씀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말, 좋은 말 어떻게 보면 그 찾아온 아버지에게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 위로 차원에서 덕담 차원에서 내가 대개 아드님 호적에 빨간 줄 안 가게 선처하도록 할게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노력한다고 선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예요? 이번 사건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구두로만 선체해 달라고 하면은 크게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네. 보통은 이제 합의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셨을 때 이제 선체해 준다고 했을 때 이제 합의서에 좀 사인 좀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네네. 말이 있잖아요. 저도 변호사 하면서 그런 많이 느끼는데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그 아들이 철부지 아들인데 다른 사람을 심하게 폭행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는데 네네.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판사님한테 탄원서도 쓰고 법정에도 출석해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 네. 잘못 끼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게 할 테니까 용서 좀 해주십시오. 네. 판사님이 감동해가지고 아들을 풀어줬어요. 다시는 죄 저지르지 마라. 어머니를 봐서라도 죄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아들이 착하게 살았다는 그런 훈훈한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국회의원을 폭행한 경우는 나쁘지만 네.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또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처를 부탁할 마음이 있다고 이제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이 남성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선처가 정말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이 찾아갔던 상황이 말씀드렸지만 어제 뉴스 파이터가 이 방송 중인 한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시간쯤 있었나요? 11시 한 35분쯤에 홍순빈 아나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그 신변에 뭔가 좀 이상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가 9시 40분 정도였고 네. 한 5분간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제 아들을 보러 면회를 하러 경찰서로 향했고요. 네. 그로부터 한 2시간 후쯤에 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아하. 어제가 이제 그 단식 농성 8일차였죠. 그랬죠. 체력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국회 앞에 있는 천막으로부터 병원까지 이 호흡곤란 증상 때문에 이송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위급한 또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게 8일째 단식 농성 중에 그 아버님, 폭행 피해자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한 2시간쯤 뒤에 갑작스레 호흡곤란 증세가 와서 보시는 것처럼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안 돼요. 더 이상 제가. 옮겨야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더 이상 볼 수 있어요. 양손 100% 올려주세요. 여기 몇
네, 저 모습을 이제 자유한국당 관계자, 당 관계자들, 뭐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있었습니다만 관계자들은 걱정스러운 이 눈빛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데 여전히 병원에 가서도 수액 투여는 거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병상에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카운터파트죠. 이 여야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옵니다. 저렇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위문도 하고 하는데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왔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남 얘기했더니 뭐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응?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안 그랬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그만해 이제. 나 갈 거야. 수익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네가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네, 저렇게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서 위로도 하고 수액 좀 맞아. 이제 그만 좀 해. 단식 풀어라. 국민들이 김 원내대표의 마음 다 알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단식 중단을 이렇게 촉구했습니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특검법을 좀 합의를 해줘. 지금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네. 마지막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네. 좀 힘들어 죽겠다. 네가 좀 해줘. 즉 특검법 타결되게 좀 힘 좀 써줘. 힘들어 죽겠단 말이 정말로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네,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당, 야당의 원내대표가 둘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목숨을 걸고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 같아 보이죠. 네, 이제 나 힘들어 죽겠다. 네가 좀 해줘.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이제 그만해. 완전히 그냥 사석에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투로 대화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치에서는 적이지만 사석에서는 친구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지만 막상 또 화면으로 보니까 좀 신기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8일째 단식이면은 굉장히 힘들기는 하죠. 네. 그때 어떤 체면이나 이런 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친구한테 하듯이 네.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네가 좀 도와서 빨리 특검을 좀 수용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나약해지기도 했고 둘의 네. 관계가 친한가 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선수가 3선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번 당선됐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3선이에요. 3번 당선됐고 나이는 굳이 제가 알아봤더니 우원식 원내대표가 57년생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58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나이 들어가면서 다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같은 3선이기도 해서 원내대표이기도 해서 저렇게 친구처럼 야 네가 좀 해줘 나 죽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요 저 모습 보고 앞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홍수민 아나운서 병원에 실려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까 구급차로 이 병원에 호송되는 모습 보이셨죠? 네. 그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습이 얼마 전에 그 폭행당할 때 오른쪽 이제 뺨에 그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또 다른 모습은 배를 이렇게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네. 이제 누리꾼들 바로 이 사이에서 모습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아 왜요? 일부 누리꾼들이 아니 이거는 단식 때문에 배가 들어갔다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티셔츠를 올린 거다. 단식했다고 티내는 거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네. 아니 더워서 올렸겠지. 네. 혹은
호흡이 안 되니까 갑갑해서 올린 거 아닐까? 뭐 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일부 보도도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이 원내대변인과 장제원 수석 대변인 논평까지 내면서 아주 발끈했습니다. 네, 사실은 정치 그 이념, 정치 지향적인 성향이 서로 틀리는 사람끼리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네. 이게 마치 이제 특검을 수용해라라고 하면서 정말로 호흡곤란이 왔을까? 네. 그리고 단식 예전에 보면 그 정치 지도자들 유명한 지도자분들이 정말 한 10 며칠씩도 하시는 분이 있었죠. 네. 근데 단식 8일째, 9일째에 과연 호흡 곤란이 왔을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정작 힘들었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왔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네티즌들의 의견을 많이 좀 공방을 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봤는데 사실 저는 일부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실려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갑갑한 마음에 옷을 걷어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또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뉴스의 중점에 지금 있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거든요.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고 기자들이 취재를 한 상태에서 내가 이때 약간의 나를 좀 보여주고 내 의지를 네.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독자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객관적으로 보면 호흡곤란 증세가 왔다 하기 네. 때문에 갑갑해서 걷어 올린 걸로 추정이 되죠. 네. 그렇지만 정치 지향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결국 환자인 상태죠. 단식을 스스로 하긴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냈어요. 정말 분노한답니다. 이런 악의적인 일부 네티즌들의 댓글과 일부 언론의 보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사람을 두고 단식한 티를 내려고 상의를 들어 올렸다고 조롱하는 댓글과 기사를 보니 참 잔인들하시다. 부모님이 위중한 상황인데도 이럴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부모님들이 위중한 상황인데도 이럴 것이냐. 가슴에 통증이 오고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답답함을 느끼면 여러분들은 옷부터 걷어올리지 않느냐. 참 잔인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단식 농사하면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다 대놓고 쇼를 한다는 뉘앙스로 악플 댓글을 올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댓글은 좀 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엄연히 정보통신법상의 그 명예훼손죄와 형법상의 모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정말로 그걸 글을 올리려면요. 본인이 한 일주일 정도 단식하시고 한번 올리시기 바랍니다. 단식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한 끼 두 끼만 못 먹어도 정말로 힘든데 7일 동안 단식했으면 정말로 힘들 것 같고 네. 자신과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민사적으로도 또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변호사가 어떤 그 다른 네티즌들을 고소하고 소송했는데 10만 원 판결 받은 적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렇게 병원 실려가서요. 수액 투여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한 5시간 뒤쯤에 오후 4시 반에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에 다시 단식 농성장으로 복귀합니다. 한 5시간 만에 병원 실려간 지 5시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요. 저렇게 김무성 전 대표 등이 찾아와서 또 위로를 하고 이제 아마 단식 농성 좀 그만해. 김 대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단식 농성 오늘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9일째 이어져 가고 있고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방문해서 함께 김 원내대표를 또 위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 특검법에 대한 자세 등을 또 성토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힙니다. 어제로서 우원식 원내대표 임기가 다 끝났고요. 오늘 새 원내대표가 뽑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새로 뽑히는 여당 원내대표와의 뭔가 협상에 좀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될지 뽑혀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